자, 오늘 어디 할 거냐면 부정방정식 할 거거든. 부정방정식 66페이지 피시면 돼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시험에 막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나오면 미친듯이 어려워요. 미친듯이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할 줄은 아시면 좋겠어요. 얘는 특정 패턴이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서 이 방법대로 안 풀면 아예 풀 수가 없어. 불가능해. 알겠지? 자, 한번 해봅시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부정 무슨 뜻일까? 부정. 아닐 부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이지? 방정식인데 정할 수 없다니. 그지? 자,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문자가 두 개야. 그럼 x, y가 하나로 결정되려면 최소한 하나 내지 두 개로 결정이 되려면 식도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원래는. 맞지?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풀어 못 풀어? 못 풀죠.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해가 너무 많아요. 해가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되니? 근데 어떤 특수한 모양들이랑 특수한 조건들이 몇 개가 같이 주어지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해가 되게 적게 나옵니다. 뭐 한 많아봐야 한 5-6개 정도로 추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게 뭐야? 그게 부정방정식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되니? 자, 부정방정식은 딱 두 가지 패턴입니다. 두 가지 패턴. 자, 1번. 1번. 자, 정수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정수 조건. 자,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정수 조건. 앞으로는요, 여러분들한테 정수라는 말이 나오면 한 번쯤 반드시 이거 부정방정식인가 하고 기말고사 기간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조건 하에서? 정수 조건이라면 부정방정식을 무조건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정수 조건에서는 정수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가 막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특정 모양과 함께 방정식 모양이 좀 특이하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 예시를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0인데 자, 얘가 x랑 y가 정수다라는 조건이 같이 주어졌어. 오케이? 자, 문자 두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지. 원래대로면 x, y 값을 정해 못 정해? 못 정해요.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정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인수분해. 정확히 말하면 인수분해는 아니고 인수분해 비슷한 짓을 할 거야. 알겠지? 얘를 곱의 형태로 바꿀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일단 x, y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y가 있어야 돼. 나도 되셔요? 자, 그다음 플러스 x가 있어야 되잖아. 이쪽에 얼마가 달려 있어야 돼? 얼마가 달려 있어야 플러스 x를 만들 수 있겠어? 그렇지, 플러스 1이 달려 있어야 돼. 플러스 y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뒤쪽에 얼마가 달려 있어야 돼? 플러스 1이 달려 있어야 돼.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인수분해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 뒤에 플러스 1이 안 달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냥 인수분해 비슷한 짓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원래 없던 1이 생겼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겠지. 빼기 1은 0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는 1로 변해요. 맞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자, x, y가 무슨 수라 그랬지? 정수라 그랬지. 자, 그럼 x 플러스 1도 무슨 수야? 정수야. y 플러스 1도 무슨 수야? 얘도 정수야. 맞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가 없죠. 뭐 곱하기 뭐밖에 없어?
1 곱하기 1.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나도 됐어? 자, 그러면 얘네에 해당하는 x값만 찾아주면 되겠죠. x 플러스 1이 1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야? 0이요. y도 얼마예요? 0이요. 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야? 마이너스 2이요. y도 마이너스 2이야. 이거 왜 해가 있어 없어? 정수인 해는 더 이상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 이쪽이 1이 아니라 뭐 2가 됐어. 2가 됐어. 그러면 곱해서 정수랑 정수가 곱해서 2가 됐대. 뭐 끼키야 뭐 정도밖에 없어. 1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그러니까 끼케야 이 우변에 있는 친구의 뭐 정도밖에 없어요? 약수들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약수의 개수는 어차피 무한해 유한해. 유한하지. 무한할 수가 없잖아. 약수의 개수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유한계의 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셔요? 자, 근데 이렇게만 출제를 해주면 너무나 편하겠지만, 자, 당연히 여러분들 엿을 먹이고 싶어 하겠죠, 그죠? 자, 구체적인 예시로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 1번.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몇 개만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5는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에 대한 순서상 x, y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어. 맞니? 자, 문자가 몇 개야? 2개야. 식이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그지? 자, 원래대로면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그런데 무슨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정수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얘는 얼추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한계가 아니야.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무슨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곱의 형태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바꿀까? 뭘로 시작해볼까? x? 여기 x로 시작해볼까? 그럼 이쪽은 뭐 해야 돼? 2x 해야겠죠. 나도 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y를 다셔야 돼요. 이쪽에 달래, 이쪽에 달래. 오른쪽에 달아볼까? 이건 자유야. 본인 자유롭게 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다 얼마를 달까요? 마이너스 xy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y를 달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xy 만들어졌어. 자, 이제 우리 뭐 만들어야 돼? 뭐 만들어야 돼? x도 만들어야 되는데 y를 여기다 더 이상 안 달 거야, 만약에. 그러면 저 같으면 3y부터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x부터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계산의 편의를 위해. 왜? 그러면 여기다 얼마 달아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달아야 된다는 게 확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몇 x가 튀어나와? 마이너스 6x가 튀어나오지. 맞지? 근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몇 x야? 그렇지. 플러스 x여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달려있어야 돼? 플러스. 그렇지. 7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무시하셔도 돼요. 상수항은 무시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더하고 빼서 맞춰주면 되거든.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똑바로 만드시면 돼요. 나머지만 곱의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다 만들었잖아. 그지? 2x제곱 만들었고 마이너스 xy 만들었고 플러스 x 만들었고 플러스 3y 만들어냈잖아. 그지? 상수항은 더하고 빼서 맞춰주면 돼. 자, 원래 없던 마이너스 21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래 마이너스 5로 맞춰줄 수 있겠어요? 플러스, 그치, 16 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는 0이다. 이해가 됐을까? 여기까지. 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6으로 쓰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수야? 정수지. 얘도 정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정수 곱하기 정수가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근데 이게 조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왜? 대부분은 얘 약수가 되게 적은 걸 줘요.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가 적고. 그지? 그래서 얘는 뭐만 물어봤어? 뭐만 물어봤냐면 뭐만 물어봤는지 보이니? 혹시? 그렇지. 개수만 물어봤어. 그래서 대충 끝까지 계산하지 말고 되는 케이스만 찾아서 그냥 이러면 되겠네 하는 것만 찾으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자, 그래서 몇 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일 수 있어? 16일 수 있어. 맞지? 나도 되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2면 되겠네. 자, x가 2면 여기 y는 마이너스 뭐식이어야겠네. 그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네요. 그죠? 넌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6도 말이 되겠죠. 그죠? 1 마이너스 16. 자, 얘가 1이려면 x가 얼마여야 돼? 4. x가 4면 15 빼기 y가 마이너스 16이면 돼. 그러면 y가 원래대로면 이제 물어보면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서 개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y가 양수는 되겠네. 그지? 이거 돼? 안 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뭐 해볼까? 이 다음에 마이너스 2랑 8 한번 해볼까? 돼? 안 돼? 이거? 되죠? 되죠? 그죠? x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지. 여기다 1 대입하면 9 빼기 y가 8이면 되겠네. y도 얼마면 돼? 1이면 되죠.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자, 또 그러면 한번 요거는 2마 8 해볼까요? 2마 8. 자, x가 얼마여야 돼? 5. x에다 5 대입하면 y가 몰라. 양수면 되겠네.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잖아. 그지? 자, 또 얼마 해볼까요? 4마 4. 4마 4. 4마 4. 자, 4마 4면 x가 7이고요. 맞죠? 되겠네요. 그죠? 자, 마사 4는 됩니까? 안 되죠? 왜? 어차피 x가 얼마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양의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다음에 됐니? 자, 그럼 이제 이쪽이 음수인 경우는 굳이 해볼 필요가 없겠네. 그지? 이쪽이 양수인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8y. 자, 8y면 x가 얼마야? 11이네. x에다 11 대입했을 때 y 나와야 되니까 되겠지 뭐. 그지? 자, 그 다음에 16 마일. 그러니까 x가 얼마여야 돼? 19여야 돼. x에다 19 집어넣으면 몰라. y가 아무튼 꽤 커지면 성립을 할 것 같아. 맞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이 외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맞죠? 총 몇 개? 6개네요. 다음 몇 번? 3번이다. 라고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짜증나요. 왜? 얘가 마이너스 16이라 약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지? 대부분은 어떻게 주냐면 대부분은 그걸로 줘요. 소수로 줘요. 소수. 아니면 소수에다 소수 곱하기 소수 정도로만 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뭐 예를 들면 21이라든지 6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거는 약수의 개수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따질만 해? 안 따질만 해? 하나하나 찾으라고 해도 따질만 하단 말이야. 맞지?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가 많은 건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빈연을 먹이고 싶어서 낸 문제예요. 아시겠죠? 일단 기본 틀이 뭔지는 알겠지?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곱의 형태로 쪼개놓고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2번 볼게요. 솔직히 이런 문제는 자주 안 나와. 2번이 자주 나와. 2번 보셔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맛있는 거 먹어? m 플러스 1x 플러스 2m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니다. 맞죠? 얘의 몇 개의 근이? 2개의 근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 맞지? 자, 그러면 그냥 앞서서 설명을 해줬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갖는다 혹은 자연수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은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가장 단순 무식한 거는 일단 이거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안 돼요. 아니. 너 천재니? 난 못하겠는데, 그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네.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걸 풀어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근해 공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미안 뒤쪽은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d로 퉁쳐서 쓸게. 괜찮겠니? 한 별씩 d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수가 되고 싶어? 자연수가 되고 싶어. 맞지? 얘가 자연수가 될 최소한의 조건은 뭐가 없어야 돼?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루트가 살아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셔요? 루트가 살아남지 않기 위해서는 뭔 짓을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하셔야 될까요? 얘가 무언가의 제곱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이라든지 4라든지 9 같은 제곱수가 되면은 얘가 자연수가 될 수도 정수가 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단 얘가 1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 16이 되는 경우 다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되잖아, 그지? 골 때려, 안 골 때려? 골 때려요. 계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얼추 안 될 것 같긴 하다만, 그지? 얘는 지향하세요, 지양하세요, 지양, 오케이? 좋은 풀이는 아닙니다. 단 최후의 보루예요. 가끔 대놓고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도 있긴 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 알겠지? 자, 대부분은 2번을 활용한 풀입니다. 2번. 대부분은. 뭐냐? 근광에서 관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들어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니? 그러면 n 플러스 1이죠. 두 번째, 알파 베타는 뭐겠니? 2m입니다. 맞습니까? 나부터 되셔요? 자, 여기서 얘네들이 m이 정수라 그랬어? 아니면 알파 베타가 정수라 그랬어? 이 문제에서 두 근이 자연수라는 말밖에 없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뭐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알파 베타가 거슬려? m이 거슬려? m이 더 거슬려, 내가 보기에. 오케이? M도 자연수라고 하는 거. m도 자연수라고 했니? 그래. 근데 m이 더 거슬려, 내 눈에. 미안. 그래서 m을 지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베타 해가지고 2m 플러스 2를 만드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연립해서 m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오케이? m을 지웁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괜찮죠? 그럼 알파 베타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변해요. 맞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문자의 종류만 바뀌는 거 맞지? 더군다나 알파 베타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지.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결국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고배 형태로 쪼개버리는 거야. 알파, 베타 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붙여도 되겠죠? 빨리빨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붙이면 된다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뒤에 얼마가 붙겠습니까? 원래 없던 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가 붙겠죠. 마이너스 4 붙은 거 그냥 빨리 이항시켜버려도 되겠습니까? 네, 는 2가 됩니다. 이거 납득되셔요? 그러면 곱해서 2가 됐다. 경우의 수가 많아 적어. 적어요. 뭐밖에 없어? 1, 2. 또 2, 1. 또 마일 마이. 근데 마일 마이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알파 베타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정수라고 했으면 얘도 생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셔야 돼요 그때는. 뭔 말인지 이해됐지?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2면 알파가 얼마고? 3이고 베타는 4일 겁니다. 맞죠? 찾았네요? 대입하면 M값 나오죠? 끝입니다. 뭐 이 경우는 알파랑 베타의 위치만 뒤바뀐 거니까 어차피 더하면 계산 결과는 똑같아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납득이 됐을까?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솔직히 방금 했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얘가 나올 거야. 2번이. 알겠지? 이거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요. 여러분이 풀긴 좀 빡세요. 뒤에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 많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내보세요. 다음에 답 내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 얼마야? 3, 4니까 M이 6이죠. 그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스킵할게. 3번 스킵. 4번만 한번 해볼게요. 4번만. 지웁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 x4제곱 플러스 m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3m 플러스 16 x 플러스 2m 플러스 9는 0. 자, 일단 뭐부터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어. 4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부터 무조건 확인을 해보자.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제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될 것 같은데 왠지. 그지? 1 집어넣으면 0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조율제법 한번 써봅시다. 4차식이니까 2m 플러스 9. 자, 1로 한번 조립제법 써볼게요. 1, 1,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7, m 플러스 7, 손 아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9, 0. 그지? 자, 또 뭘로 하면 할 수 있겠어? 또 1로 될 것 같은데 왠지. 그지? 자, 해봅시다. 1, 1, m 플러스 2, m 플러스 2, 2m 플러스 9, 0 되네. 그지? 됐지? 자, 얘는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1을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x 플러스 2m 플러스 9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을까? 자, 이제 얘가 모든 근이 뭐가 되도록 하고 싶대? 정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 맞지? 이미 정수근 2개 여기서 나왔잖아. 그치? 이쪽에서만 무슨 근이 나오면 돼? 정수근 나오면 돼요. 맞습니까? 이거랑 뭐만 바뀌었어? 숫자만 바뀐 거 아니야? 그지? 뭘 또 해? 큰 거에서 해봐 쓰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돼요. 맞죠? 자,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2m 플러스 9가 돼요. 맞죠?
이 둘 연립해서 뭘 지우자? m을 지워버리자. 오케이?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입니다. 이 둘 어떻게 하라고? 더 해버리라고. 자, 어떻게 돼?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5가 됩니다. 맞죠? 자, 끝까지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나머지 너희들이 해볼래. 끝까지 한번 해볼까? 자, 얘를 곱의 형태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또다시 알파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되겠네요. 맞죠? 없던 4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 붙여줘야 될 거고 마이너스 4 붙인 거 이항하면 는 9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되시죠? 자, 곱해서 9가 되는 숫자의 조합은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9 마일, 마구.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방금 얻은 교훈이 9, 1은 굳이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딱히 없다는 거 알겠니? 9, 1은 왜냐면 그냥 알파 베타의 위치만 바뀌는 거라서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m이잖아, 그지? 이걸 구할 때 그래서 바뀌어봤자 m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굳이 저기까지는 안 할게요. 괜찮습니까? 뭔 말인지 납득되셔요? 자, 그 다음에 마3 3 3 요거 말고는 있어 없어? 경우의 수가? 없지? 요거에 대해서만 알파 베타 값 구해서 그때 m 값만 구해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지? 뭔 말인지? 네. 진짜 여기부터는 정말 그냥 방정식 1차 방정식 4번만 풀면 되니까, 그지? 이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셔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조건? 정수 조건이 나오면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부정방정식 문제인가?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수 조건이 달려있으면 한 열에 8문제 정도는 다 부정방정식으로 가. 오케이? 기억하셔요. 정수 조건이 나오면 특히나 요번 시험범위 얘기야. 요번 기말고사 범위 안에서는 정수 조건이 붙어 있으면 어지간하면 아, 이거 부정방정식 문제인가 보다 하고 푸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 빼고 뭐밖에 없어? 이거 빼고 경우의 수 문제밖에 없어. 경우의 수 문제는 근데 대놓고 문제가 달라. 아예 생긴 게. 는이 아니라 부등식 같은 거로. 오케이. 자, 3번은 안 할 거예요. X 치세요. 별거 없는 개 슈퍼 노가다 문제예요. 3번. 자, 5번. 5번은 10까지만 구해볼게.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지까지만 구해볼게. 알겠지? 괜찮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괄호열고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네요. 맞죠? 자,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으면 당연히 판별식이 얼마야 되겠어? 0이어야 되겠지.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당연히 약분 판별식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약분 판별식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그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고 마이너스 3ab 하고 플러스 5a 하고 플러스 3b 하고 플러스 2 하는 게 얼마다? 0이다. 맞지? 자,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하나. 근데 무슨 조건? 정수 조건. 아,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뺐어요. 뭐가 돼? 4ab만 남겠지? 이거 너무 많이 계산했으니까 그냥 암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 4ab에서 3ab를 뺐어. 뭐만 남아? ab만 남아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5a 남고요. 플러스 3b 남고요. 플러스 2 남을 겁니다. 맞습니까?
익숙하죠 이제 이 모양이. 그지? 뭐 하면 돼? 곱의 형태로 찢어버린 다음에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잘 구하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나도 됐니? 할 수 있겠니? 이 뒤에 답 구하는 거 할 수 있겠니? 여기까지 썼으면 이 다음은 그냥 노가다예요. 아시겠죠? 곱의 형태로 찢는 것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노가다야. 생 노가다.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부정방정식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문제로는 안 나와 있는데 왜냐면 요새 약간 이 두 번째 패턴은 기출이 잘 안 돼. 그냥 왜? 쉬워서. 근데 이거 마플 시너지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한 번만 봐놓읍시다. 아시겠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정수 조건 말고 나오는 부정방정식은 뭐가 있을까요? 실수 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실수 조건. 2번 실수. 자, 그럼 실수 조건은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지?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풀 수 있어 없어? 정수도 아니고 실수인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근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나올 수 있는 모양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오케이? 자, 무슨 모양밖에 안 나오냐?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모양밖에 안 나와요. 예시 한번 봐볼게. 예시.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자, 그러면 얘네는 왜 나오냐?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뭔 말인지 이해됐어?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라 그러면 얘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고요. 맞죠? 얘도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죠. 이거 많이 해봤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묶어놓으면 충분히 풀만한 친구 수식하면 바뀌어버려요.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실수 조건이면 무조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무조건이야.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x제곱이 있잖아. x 플러스 뭔가의 제곱이겠지. 그지? 뭐부터 만들어 볼까? 2xy부터 만들어 볼까?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하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얘 만들었고 얘 만들었고 y제곱 하나 만들었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 뭐만 남아?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만 남아. 맞아? 쟤는 뭐의 제곱이야? 네. 이렇게 바뀐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 자, 생각을 해봐. 얘도 0이어야 돼. 맞지? 얘도 0이어야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맞지? y가 얼마란 얘기야? y가 1이면 x는 자동으로 얼마가 돼? 끝.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인데 풀려요. 보면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 이거 말고는 아예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풀 수가 없거든. 하나로 결정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하는 거. 오케이? 괜찮겠니? 실수 조건이 달려있으면 무조건 그냥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꿀 생각하면 돼. 이게 가끔 정말 짜증나게 나오면 제곱이 3개가 된다든지 이 안쪽에 있는 게 3개짜리 제곱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 같은 걸로 가끔 그렇게 되면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꾸면 끝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실수 조건에선 반드시 제곱 더하기 제곱. 쉽죠? 얘는 오히려 실수 조건이 더 쉬워요. 그래서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부정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What? 자, 이대로 끝내면 섭하잖아, 그지? 섭하지 않아? 나는 섭섭해. 너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섭섭해. 자, 그러면 뭘 해봤으면 일단 이번 시간 숙제는요. 모의고사 기출은 풀어보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원이 끝났으니까 마플 시너지 방정식 파트,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다 풀어봅시다. 다. 왜? 아니 대신 책 숙제가 적잖아. 개 적잖아. 숙제도 안 별로. 그건 당신 잘못이죠. 그건 숙제를 안 해온 당신들 잘못이 아닐까? 나 나름 요번에는 합리적으로 줬어. 한 번에 한 60문제? 70문제 정도? 64. 합리적이잖아. 그 정도. 그지? 거기다가 요 책에 있는 문제가 다 숙제를 해줬으면 저희 마플 시나리오에 있는 거 답이 다 겹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 잘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점 도전 있잖아. 만점 도전. 내가 여기 있는 거 진짜 딱 3개만 풀어볼게. 3개만. 알겠지? 3개만.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기출이랑 겹치는 것만 딱 3개만. 2개, 3개 뭐만 풀어볼게. 알겠지? 괜찮니? 어차피 이거 왜냐면 이거 저 마블 시너지 가면 있어.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뭐 해볼 거냐면요. 78페이지 171번 8페이지 171번 이랑 그 171번이랑 172번은 거의 생긴 게 비스무리하죠. 그죠? 그래서 171번이 풀리면 172번도 풀려요. 17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요. 연습 삼아서. 그 다음에 174번 이랑 176번만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3개만. 그리고 쉬었다 하자. 이제 부등식 조금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많으니까. 171번부터 그 171번에 1번은 이건 진짜 뭐 풀면 안 되죠. 그죠?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건 암산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지. 그지? 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요. 2번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만 해볼게. 2번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 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정도는 빨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맞죠?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1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5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5 대입해봐도 전부 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오케이? 안타깝지만 그래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이 미추방이들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제곱 플러스 감마 플러스 1을 물어봤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 근과계수 해가지고 쓰라는 문제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근과계수 관계 쓰라는 문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스마일이 4고요. 알파 베타 감마가 얼마야? 5네요. 그죠? 선생님 이거까지 거 전개 쭉 하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풀리긴 할 텐데, 그지? 조금 많이 안 하고 싶죠, 그죠? 그 계산을 해낼 자신이 있는 용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겠지.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여기서 2가지 정도 풀이가 나옵니다. 2가지.
참고로 나는 두 번째 풀이로 풀었고 처음 봤을 때 첫 번째 풀이는 그냥 다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풀이는 책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 문제는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풀이부터 보여줄게. 알겠지? 자, 이거를 왜 계산하기 힘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어? 문자 수가 많은 건 둘째 손 치고 왜 계산하기 빡세냐면 차수가 높아서 그래. 2차 곱하기 2차 곱하기 2차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는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있었어 없었어? 그거에서 쉽게 있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2차 곱하기 2차 곱하기 2차로 계산이 빡센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차수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조금 어떻게든 낮출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자, 낮추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얘는 근데 2차인데요. 3차 방정식의 근은 어차피 2차까지밖에 못 낮추지 않습니까? 여기서 차수를 더 떨굴 방법이 있을까요? 좀 반강제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냥 알아두셔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은 되니까. 뭘 이용할 거냐면 나눗셈을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자,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라는 요 식을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오케이?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겠어? 일단 x가 되겠죠. 그죠?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빼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자, 얼마 곱해버리면 돼? 2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뭐가 남아? x 플러스 3 남게. 맞지? 나도 되지? 뭔 말인지 괜찮지? 자, 그러면 결국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목 x 플러스 2 더하기 나머지 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러면 0이니까 자, 요거를 살짝 꼼수를 부려서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얘를 이항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면을 뭘로 나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양면을 뭘로 나눠? x 플러스 2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 어떤 결론 얻을 수 있냐면 알파 쪽만 해줄게. 알겠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 그냥 여기 묶을게. 알파 플러스 3 나누기 알파 플러스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납득 되실까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생각해봐. 그럼 베타도 이렇게 나타내죠? 안 나타내죠? 나타내죠. 감마도 이렇게 나타내죠? 안 나타내죠? 나타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건 지울게. 이제 단순히 계산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분모는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감마 플러스 2 분의 맞지? 분자는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곱하기 베타 플러스 3 곱하기 감마 플러스 3일 겁니다. 마이너스가 왜 앞에 붙었는지 알겠죠? 마이너스가 결국 몇 번 곱해졌으니까 3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맨 앞으로 그냥 끄집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분모는 따로 계산할 만 해요 안 해요?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분모 따로 계산할 만 하지 않아? 충분히 x자리에 얼마 대입하면 돼? 네,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그 다음에 부호 어떻게 하자 그랬지? 바꿔버리자 그랬지. 그럼 분모 계산 끝. 분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x에다 얼마 대입하고 마이너스 3 대입하고 부호 바꾼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또 바꾸면 돼.
맞지? 어? 끝났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나도 되셨어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방법 1번입니다. 조금 장황한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수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 중에 나눗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나는 이 문제가 이걸 의도하고 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이 문제의 진짜 의도는 치고 되지? 이 문제의 진짜 의도는 내가 보기엔 이거야. 자,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문제 출제자였어. 그러면 분모에 뭐가 남게는 안 됐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내도 좀 이쁘게 뭐가 사라지게 되는 꼴을 냈겠지, 그지? 아니면 분자에 뭐가 안 남던 둘 중에 하나 냈을 것 같아, 나 같은. 얘는 굳이 이렇게 그리고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거 같아. 그치? 오메가잖아, 그지? 뭔가 오메가를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지?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들어봐. 그러면 차수를 낮추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인수분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강제로 인수분해할 겁니다. 반강제로. 어떻게? 허근 써서. 뭔 말인지 이해돼? 예를 들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럼 이거 이 상태로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 그냥 반강제로 이렇게는 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는 어떻게 찾아? 그냥 우리 써서 근 찾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얘 근은 뭐지? 알파 베타로 안 쓰지 우리가. 뭘로 써? 오메가로 쓰죠. 얘도 반강제로 그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얘 근이 오메가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뒤에 것도 뭘로 인수분해가 돼? 세 번째 것도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납득 되셔요? 자. 그러면 얘네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뭐랑 묶어서 계산하는 게 좋겠니?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오메가, 베타 마이너스 오메가, 감마 마이너스 오메가를 묶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편하겠죠. 그죠? 자, 저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제 많이 해봤지? 어떻게 하면 돼?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오메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다 오메가 한번 대입해보자. 자, 오메가 대입하면 뭐가 돼? 오메가 세제곱 그냥 1인 거 아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괜찮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얘 얼마죠? 1이죠. 그죠? 오메가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그다음에 플러스 3 맞지? 오메가 플러스 3 맞지? 오메가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오메가 바, 베타 마이너스 오메가 바, 감마 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한 거는 여기 오메가만 뭘로 바꿔주면 돼? 오메가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나도 되셔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있지? 이거 계산해 다. 빨리 한번 해볼까? 같이 9 더하기 3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
자, 얘 얼마야? 1이요.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요. 답이 얼마야? 7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풀라고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정도. 그지? 그냥 한번 봐보라고. 이건 약간 다음에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 나오면 틀리기가 힘들어. 약간 좀 충격적인 문제라고. 그지? 한번 봐놓으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나도 몰랐는데 옛날 모의고사 기출문제고. 모의고사 기출된 적이 있어요, 한 번. 왜 나왔나 했는데. 뭔 말인지 이해됐지? 물론 모의고사에 기출된 원본은요, 참고로 인수분해 한 번 되게 됐습니다. 한 번 되게 내놨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번 하나에다가 그냥 숫자 집어넣고 나머지 두 개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되는 문제였긴 했어. 근데 얘는 좀 더 악랄하게 어떻게 해서 낸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방법도요, 나쁘진 않아요. 아시겠죠? 학생 입장에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놓으면 다음에 써먹을 만한 다른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그냥 교훈을 주고 싶어서. 무슨 교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오면 이거 무조건 오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문제를 잘 풀어. 자, 그 다음에 174번 보겠습니다. 174번. O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Pmx가 1 플러스 x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에 n제곱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얼마를 뺐대? 64를 뺐대. 맞지? 자, 얘가 뭘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 맞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라는 사실을? 오메가라는 사실을 빠르게 눈치를 채주셔야 돼요. 그죠? 아, 그럼 여기다가 뭘 대입했을 때?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되면 되겠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0 되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자, 그럼 오메가를 계산할 때는 더하기든 곱하기든 상관없이 몇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좀 편해. 그렇죠. 세 개 단위로 끊어서 묶어서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첫 세 개만 똑바로 계산해보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항상. 그지? 왜?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 1이라서 3순환이고. 맞지? 그래서 세 개만 한번 끊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은 어차피 얼마야? 2죠. 그래서 곱하기 그냥 2로 적겠습니다. 괜찮죠? 되시죠? 자, 그럼 얘네만 계산을 때려주시면 돼요. 맞죠? 자, 어떻게 계산할까? 방법 되게 많은데 그냥 전개해볼까? 까짓 거 이 정도는?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전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나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0이요. 사라져요.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죠? 1이죠. 앞에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 아, 1 곱하기 2니까 3개 묶어서 계산하니까 얼마였어? 2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렇게 뭔가 얘는 3개씩 묶어서 곱하니까 계속 2가 나오겠네. 그지? 그렇게 놓고 보니까 64가 얼마인 게 보여? 이게 뭐라는 게 보여? 2에 6제곱이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납득 되셔요? 그러면 2가 몇 번 곱해지면 되겠어? 이 3개씩 묶어져 있는 게 몇 개 있으면 되겠어? 총 몇 묶음 있으면 되겠어? 6개. 어? 6개. 그렇지, 6묶음이 있으면 되겠지. 그럼 n은 얼마면 되겠어? 18.
그렇죠. n이 18입니다. 납득 되셨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 모두 구하라 그랬어. 그지? 모두 구해서 더하라 그랬어. 맞죠? 모든 n값의 합은? 물어봤어. 하나인데 이런 걸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이면 무조건 2개 이상은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러면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거란 얘기네, 최소한. 자, 왜 하나가 더 있을까? 일단 여기서 3개만큼 더 가서 21이 됐어.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 여기 곱하기 2가 되겠죠. 64에다가 곱하기 2 한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안 될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요 근방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이거보다 줄어들면요. 18보다 줄어들면 32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걔도 답이 될 리가 없지. 그지? 요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그러면 19랑 20 정도만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 맞지? 왠지 19는 답이 될 턱이 없을 것 같고 맞죠? 20이면 지금 여기 64에다가 뭐 곱한 겁니까? 1 플러스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한 번 더 곱한 거죠. 맞죠? 근데 이거 곱하면 얼마였지? 아, 결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네요. 맞죠? 얼마라는 거야? 20이랑 나머지 하나. 무슨 말인지 납득됐을까? 그럼 답이 얼마야? 2개 더하면 28. 납득되셨어요? 뭐에서? 모든에서 이상함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시겠죠? 모든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2개는 있다는 얘기거든. 모든이라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어. 모의고사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치? 가끔 내신에는 그런 총 맞은 출제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 가끔, 진짜 가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모든 나왔어. 하나밖에 없어. 의심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내신에서. 무조건. 알겠지?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모든 붙여있으면 2개 이상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뒤에 보시면 175번 숫자만 바꿔놨죠. 열심히. 그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혼자 풀어보셔요. 근데 얘랑 푸는 원리 자체가 거의 똑같아. 되겠지? 자, 마지막 176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부등식은 조금만 나갈 겁니다. 어디까지? 열린 1차 부등식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남은 시간은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뭐 숙제 안 하면 그러니까 넌 숙제나 해. 자, 176번. 자, 여러분 착한 사람 눈엔 이게 뭘로 보여? 똑같은 크기의 원으로 보일 거야. 알겠지? 너는 착하지? 그지? 뭐? 얘는 등변 사다리꼴로 보일 거야. 착한 사람 눈에는. 그지? 난 너희들이 착할 거라 믿어. 어제보다 예뻐요. 그지? 어제보다. 어제 좀 심각했어 내가 보기에도. 자, 네, 아무튼 들어보셔요. 자, AD는 4인, 이 길이가 4인. 등변 사다리꼴이 있고요. 자,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지름으로 하고 CD도 지름으로 하는데 ABCD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랑 넓이를 각각 L이랑 S, 뭐 S랑 L이라고 하면 S제곱 플러스 8L이 6720이다 라고 합니다. BD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맞습니까? 자, 일단 이게 왜 왜 어려운 문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앞으로 수능에 자주 나올 도형의 성질들을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들어보셔요.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원이랑
지름이 나왔어. 맞지? 얘네가 지름이래. 맞죠? 그럼 일단 뭐 표시하셔야 돼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 무조건 하고 들어가야 돼. 중심은 찍어보셔야겠죠. 여기 한 가운데가 중심일 거 아니야. 맞지?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돼. 자, 두 번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 지름이 나왔어. 지름이 나왔어. 자, 삼각형 만드셔야 돼. 그죠? 이렇게 삼각형 만드셔야 돼. 와. 자, 약간 웃길 수도 있지만, 자, 이게 뭐야? 지름이지, 그지? 이거 무슨 삼각형인데? 직각지. 예, 여기가 직각이에요. 와우. 착한 사람 눈에 직각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어쩌다 그림이. 예, 여러분들 그림에 똑바로 그리셔요. 아시겠죠? 착한 사람 눈에 직각으로 보여 이게. 알겠지? 길이가 똑같은. 닥쳐! 닥치라고! 다시 그리긴 귀찮잖아. 너네 거에 똑바로 그려.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왜 이런지는 알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원주각이랑 중심각 사이의 관계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라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높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 그을게. 알겠지? 자, 이 문제에서 결국 요구하는 건 뭐냐면 S랑 L을 구하라 이거야. 맞지? 아니, 구할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뭐는 해보라 이거야. 표현은 해내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를 하나 잡으셔야겠죠. 그죠? 어디를 문자로 잡으실래요? 어디를 문자로 잡을래요? 이건 본인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여기를 문자로 잡고 싶은데요. X로. 그러셔도 돼요.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왠지 여기를 문자로 잡고 싶지 않아. 이쪽을. 지름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부터니? 근데 여기를 X로 안 잡고 저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 반지름을 X로 잡을게요. 괜찮죠? 그래야 나중에 계산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몇 x야? 2x야. 자, 요 길이도 2x야.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표현해내야 돼? 결국 요 길이 표현해내면 그리고 높이 표현해내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맞습니까? 저 높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있어요. 이 원과 이 원이 뭐 한대? 뭐 한대? 접한대. 그지?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죠? 원끼리 내접하거나 외접하면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뭐예요? 중심끼리 이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중심끼리 이었을 때 요 길이가 뭐랑 똑같아요? 그쵸?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랑 똑같아요. 외접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 눈에 이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물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걸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알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뭘 볼 수 있으면 좋냐면 닮음을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럼 계산을 줄일 수 있어.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알겠지? 자, 근데 뭐랑 뭐가 닮음인 게 보여? 요 삼각형 두 개가 대놓고 닮음인 게 보이지 않니? 이 정도는 어렵게 찾을 닮음이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배울 때 막 보조선 그어놓고 닮음 찾으라고 하면 대가리 깨져나가잖아요. 그죠?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의 닮음을 찾아내라고 요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구하는 닮음은 딱 요 정도. 뭔 말인지 이해됐어? 보조선도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왜 그어야 돼? 하면 이유를 낼 수 있는 보조선들밖에 안 그어. 아니 당연히 원끼리 접한다 그랬으니까 중심끼리 이어버리면 되는 거지. 당연히 뭐
이 지름이 나왔으니까 지름이 나왔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하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당위성이 있는 보조선밖에 안 나와.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해도 돼?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도형은. 근데 이것도 그을 줄 모른다. 그러면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냥 이 정도. 그래서 얘가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거 아주 쉽게 알 수 있지. 왜? 반지름이잖아. 그지? 그러면 자 이제 요 길이만 표현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여 길이는 뭐야? 이 길이 2x였지. 그 착한 사람 눈엔 이 길이가 4인 게 보이겠지. 그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2x에서 4를 뺀 다음에 얼마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 그림 보지 말고 여러분 그림을 보여요. 그러면 왜 여기가 4인지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빼기 2가 돼요. 오케이? 자,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2였으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그거의 몇 배가 돼? 2배가 되겠지. 그래서 2x 빼기 4가 돼요. 나한테 되셔요?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 4죠. 그죠? 그럼 여기 이 길이도 2x-4겠죠? 나도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뭐만 표현하면 끝나? 이제 둘레의 길이 L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모든 길을 다 채워놨으니까. 이제 S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S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결국 높이가 필요해요. 높이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어?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이거 직각선. 그지? 여기가 2x였잖아. 2x였잖아. 자, 2x의 제곱, 4x 제곱에서 2x-4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맞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6x 16이고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게 뭐가 되는 거야? 높이 h가 되는 거야. 아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요. 자, 넓이 s랑 둘레 L을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S부터 한번 해봅시다. S가 조금 더 짜증나니까. 아시겠죠? 자, 윗변 4 더하기 아랫변 계산하면 얼마야? 4x 마이너스 4죠? 그죠? 네. 계산하면 그냥 4x만 남겠네요. 맞죠? 곱하기 높이 이거 16 공통인 거 보이니까 밖으로 끄집어 내자. 괜찮지? 4 루트 x 마이너스 1 나도 되시죠? 곱하기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이게 s네요. 맞죠? 자, L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4x고요. 그죠? 맞지? 여기 길이 2x 더하기 4x 해주면 되겠네. 몇 x 8x 나도 되니? 자, 최종적으로 s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8x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얘는 그냥 8x고요. 나도 될까? 뭔 말인지. 자, 이걸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s 대신에 얘 대입하고 l 대신에 8x 대입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당연히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얘를 제곱을 할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풀기 그렇게 어려운 3차 방정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약분도 하고 그러면. 그지? 나도 될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니? 못할 것 같아.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야? 계산 끝까지 해줘? 아니 니들이 해. 이 정도 방정식은 니들이 풀 줄 알아야지. 그지? 자, 여기 세워주는 것까지는 솔직히 혼자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도와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그 되게 보조선을 여러 개 그어야 되는데 이 보조선 중에서 이유가 없는 보조선이 있니? 없죠. 수능엔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무 이유 없이 그어야 될 보조선도 없어요. 중학교 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보조선 찍 긋더니 막 이러면 닮은 막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되게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수능에 그런 거 안 나와. 딱 이 정도 보조선만 그릴 줄 알면 돼. 알겠지? 되지? 이것도 못 그리시면 그때 심각해집니다. 자, 이렇게 1등급에 만점 도전에 있는 거 딱 세 문제만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30분 만에 이제 부등식 연립일차 부등식 좀 빨리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아시겠죠?